생명과학 2. 세포소기관의 구조와 기능.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포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으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필기도 좀 하시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세포소기관들이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키포인트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소기관의 구조, 즉 다시 말하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알아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능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개념과 내용 이해, 그리고 나서는 암기가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세포의 구조와 기능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세포의 연구 방법 3가지를 배웠죠? 자, 3가지 한번 쭉 외쳐볼래요? 첫 번째, 현미경. 그렇죠. 두 번째, 이거 뭐였죠? 세포 분해법. 세 번째, 자기 방사법. 그래서 3가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구 방법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포의 구조, 세포소기관의 구조랑 기능들을 전부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럼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에 사실 여러분들이 요 세포의 기본적인 구조는 중학교 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세포소기관들의 특징들이나 기능들을 자세히 배우진 않았을 텐데 생명과학 2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에 플러스 알파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서 일반 생물학을 배우면 이 내용이 가장 거의 첫 번째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여러 가지 연구와 그리고 또 여러 연구 방법들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구조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 첫 번째로 핵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핵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유전물질, 그쵸?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DNA인 유전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핵의 구조를 조금 자세히 볼게요. 자, 그림 교과서 44페이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 그림이에요. 자, 요게 이제 동물세포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핵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림으로 확대했습니다. 자, 핵에 뭐가 보이나요? 당연히 이거 진핵세포겠죠? 핵막이 있으니까요. 핵막이 보이고요. 핵공이라고 해서 뭔가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들, 공이 구멍.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 자, 그리고 이 구조를 옆에서 단면을 잘라서 옆으로 보니까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핵막이라고 하는 애가 무슨 막이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쪽에 외막과 안쪽에 내막인 이중막 구조다.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핵입니다. 핵. 우리가 앞으로 세포소기관의 그 구조를 할 때 이중막 구조를 몇 가지 배울 거예요. 미리 얘기하자면 이중막 구조가 핵막,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막 구조다.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막의 일부는 외막의 일부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소포체랑 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고, 핵공이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 구멍이기 때문에 핵과 세포질 사이에 RNA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통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 물질의 통로다.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도 이동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할 수 있는 유전물질인 DNA와 같은 핵산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의 형태로 유전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유전물질.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건 실처럼 풀어져 있다 염색사 이것이 조금 더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뭐예요? 염색질이죠.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이 염색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히스톤 단백질과 DNA 이것이 결합된 구조예요.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결합된 구조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것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아니고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요. 뉴클레오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 분열 시에는 얘네들이 응축이 됩니다. 응축이 돼서 무엇이 된다? 염색체가 되죠.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안에 염색체가 있다. 물론 세포 분열 시에 존재하는 것, 염색질이나 염색사나 염색체나 전부 다 뭐다? 히스톤 단백질과 같은 단백질과 DNA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존재하는데 이 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는 단백질하고 그리고 RNA가 엄청나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을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페이트의 그 인이 아니에요. P가 아닙니다. 단백질과 RNA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부분으로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는 막 구조가 아니에요. 막 구조가 없습니다. 막 구조가 없어요. 이는 막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리보솜을 구성하는 여기 리보솜을 구성하는 요 특징까지 같이 정리하자면 리보솜을 구성하는 게 이제 이런 애들이야. 요 rRNA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하면 리보소멀 RNA고 우리 그냥 한글로 표현하자면 리보솜 RNA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 RNA가 합성되는 장소예요. 합성되는 장소가 바로 어디다? 인이다. 왜냐면 여기 RNA 있죠? 그리고 단백질 있죠? 그래서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 즉 리보솜 RNA가 합성되는 장소가 바로 인이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럼 뒤에 또 리보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잠깐 비교하자면 리보솜은요, 리보소멀 RNA, 즉 그 리보솜 RNA 플러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리보솜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다시피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죠. 이 얘네들을 구성하는 리보소멀 RNA를 합성하는 곳이 인인 거지 리보솜을 합성하는 곳이 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리보솜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리보솜이 인에 리보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리보소멀 RNA가 합성된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리보솜을 합성한다라는 표현은 맞고 여기 단백질 다 들어있죠? 단백질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핵 안에 단백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리보솜하고 비교를 해라. 비교해서 알아두시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전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핵막,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 핵공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RNA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핵 속 안에는 인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 인은 리보소멀 RNA, 즉 rRNA, 리보솜 RNA가 합성되는 장소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RNA와 단백질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인이다. 그래서 리보솜 RNA가 핵공을 통해 들어온 리보솜 단백질하고 합쳐져가지고 이제 리보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인은 막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 교과서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퀘스천 마크 하나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핵공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물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당연히 만들어진 것들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넘어갔네요. 일부 단백질, 우리가 합성된 것들. 그 다음에 mRNA. 우리 mRNA 메신저 RNA죠. 그러니까 RNA 종류는 뭐 리보솜 RNA도 있고 mRNA도 있고 tRNA도 있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RNA가 있어요. 메신저 RNA는 전사할 때 그때 이제 DNA에 있는 정보를 합성해서, 그러니까 DNA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이제 전사해가지고 mRNA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핵공 밖으로 mRNA가 빠져서 세포 질에서 이제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그리고 리보솜 단위체 이런 것들이 핵 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빠져나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핵에 대한 정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여러분, 리보솜은 보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리보솜. 근데 이 리보솜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리보솜은 리보솜 RNA,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된 두 개의 단위체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단위체 하나랑 작은 단위체, 그래서 이걸 대단위체, 얘를 소단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하나가, 이건 꼭 정리해 두세요. 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나왔지만 핵막은 이중막이었죠? 근데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죠? 그 다음 또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것이 리보솜이에요. 이런 것도 표현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단백질 합성이 활발한 세포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겠죠. 당연히. 왜? 얘의 기능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니까. 얘네들이 있는 장소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핵이죠. 그리고 핵 옆에 이렇게 뭔가 커튼이 말려있는 것처럼 우글쭈글하게 막 말려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포체입니다. 이게 소포체인데, 이 소포체도 다는 아니고 소포체 일부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알갱이처럼 보이는 얘가 바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이 이렇게 막 소포체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세포질에 둥둥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세포질에도 있어요. 세포질에도 있고 소포체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바로 리보솜이다. 그래서 리보솜 꼭 반드시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리보솜을 구성하는 것은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단위체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기능은 뭐다? 단백질 합성이다. 단백질 합성이 당연히 기능이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에 뭔가 이렇게 뭔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단백질 합성이 활발한 세포에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얘네들이 주로 이제 세포 안에 어디에 있느냐? 소포체에 붙어 있거나 혹은 세포질에 이렇게 자유롭게 떠다닌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포체예요. 여러분, 소포체는 얘 막성기관이에요. 그래서 막으로 이루어진 세포소 기관입니다. 막으로, 여기 단일막이요. 하나의 막이다. 우리 아까 이중막은 뭐였죠? 핵막이었죠. 소포체는 단일막이에요. 단일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뭔가 납작하게 이렇게 커튼처럼 말려있는 주머니 모양의 관이 얘네들은 연결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왜냐면 나중에 골지체랑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아까 핵할 때, 핵에 이제 이중막이라고 했을 때 외막하고 내막이 있을 때 이 외막이 어디랑 연결된다고 했죠? 그쵸? 외막이 바로 이 소포체랑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핵막의 외막과 소포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핵 안에 있던 어떤 예를 들면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소포체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막의 일부가 여기 보시다시피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구조적으로 보시고, 얘네들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거치면 소포체라고 하는 거와 매끈면 소포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기능은 물론 약간 다르긴 한데, 거친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막이 이렇게 막성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 주머니가 막 이렇게 우글쭈글 말려 있는데, 얘네들이 매끈한 것이 아니라 이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 있어요. 리보솜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어때요? 뭔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거칠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치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리보솜이 붙어 있는 애는 거치면 소포체. 그 다음 붙어 있지 않으면 매끈매끈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매끈면 소포체라고 불러요. 거친면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이것을 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리아리라고도 하고요. 매끈면이라고 하면 스무스라고 해서 SER이라고도 해요. 뭐 거친면 소포체, 얘네들의 기능은 이 리보솜이 붙어 있다고 했죠. 그럼 리보솜의 아까 기능이 뭐였죠? 단백질 합성이죠. 그럼 단백질을 합성했으면 이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단백질을 이동시켜주는 통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치면 소포체는 일단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뭔가 이렇게 좀
가공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2차 구조, 3차 구조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지체로 운반합니다. 골지체로 운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수송을 이렇게 해서 수송. 운반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단백질을 운반한다. 매끈면 소포체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매끈면은 굉장히 지독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독하다. 뭐가 지독하냐? 매끈면 소포체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아까 리보솜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막에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지독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지독하다. 지질을 합성합니다. 지질. 그러니까 어떤 지질이냐면 예를 들면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합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은 뭘 것 같아? 그쵸?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칼은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칼슘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바로 매끈면 소포체가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질 합성,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그 다음에 칼슘을 저장하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독할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친면 소포체랑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되고,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점, 골지체. 골지체는 소포체로부터 이제 소포체에서 리보솜에 붙어 있는 리보솜이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겠죠? 그럼 그 단백질을 운반했단 말이에요. 수송했단 말이에요. 트랜스포트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단백질들을 골지체가 받아서 이렇게 변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매끈면 소포체에서 지질 합성했죠? 그럼 얘네들 합성된 거 가지고 변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모양을 막 만들고 입체적인 구조를 달리하면 기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변형하고 분류도 해. 이런 애들을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다른 어떤 기관, 다른 곳으로 보내는 역할 합니다. 이게 바로 골지체예요. 근데 이 골지체 보시면 이런 구조예요. 아까 이 소포체랑 좀 다르죠? 이게 지금 핵막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핵막하고 지금 소포체랑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 지금 골지체 보시면, 골지체입니다, 얘네들이. 골지체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얘네들의 특징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납작한 주머니 모양,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하면 시스터나라고 합니다. 이 시스터나가 층층이 그냥 쌓여있는 구조고, 이 내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뭔가 물질들을 어쨌든 변형시키고 해서 보내야 되죠. 그럼 보내려면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뭔가 소낭을 만들어야 돼요. 소낭이라고 하는 거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어떤 공모양의 주머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모양이잖아요, 진짜. 그쵸? 그 여기 안에 소낭에다가 물질들을 뭐 변형하거나 한 것들을 실어가지고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운반하는데, 이렇게 이제 소낭을 만들어서 보낸다, 그래서 분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분비소낭이라고 합니다. 분비소낭을 만들어가지고 세포 밖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세포 안에서 이제 사용되는 어떤 물질들 같은 경우는 세포 안으로 또 분비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 바로 골지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단백질이 계속 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분비되기도 했죠. 그래서 요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과정.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 합성하고 단백질이 운반된 것들이 다시 변형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바로 세포 밖으로 분비되기도 한다. 이런 어떤 이동 과정.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죠? 그쵸? 세포 연구 방법에서 자기방사법, 이것을 통해서 바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랑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골지체 역할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을 선생님 정리는 합니다. 정리할 건데 교과서 4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함께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단백질이 합성돼서 세포 밖으로 분비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핵막과 연결되어 있죠, 소포체. 그리고 이 거친면 소포체에 이제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핵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핵에 DNA 정보가 있죠? 이 DNA 정보 가지고 뭘 만들어요? 위에다 쓸게요. 여기다 쓰지 말고 위에다 쓸게요. 핵에 DNA 정보, 이것을 가지고 결국에 이제 핵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리보솜, 거친면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합니다.
그럼 단백질이 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물질이 있다는 거. 이 물질은 어디로 이동하죠? 거치면 소포체, 거치면 소포체. 여기에서 단백질을 이제 조금 변형하기도 하고 가공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운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낭을 통해서 운반하는데, 얘를 운반하는 소낭이라고 해서 transport, 수송 소낭 또는 뭐 운반 소낭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통해서 어디로? 골지체로 보내면 이 골지체에서 단백질을 변형하죠. 그래서 단백질을 변형하거나 또 얘를 또 운반합니다. 근데 이 운반한 거는 소낭이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소낭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낭? 얘는 분비소낭이라고 합니다. 분비소낭을 통해서 분비를 하는데, 분비소낭을 통해서 이렇게 봐봐요. 그림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핵에서 DNA 정보에 의해서 리보솜 단백질 합성했죠. 그리고 이제 거치면 소포체에서 뭐 단백질을 가공하기도 하고 해서 나온 얘네들이 이제 운반소낭 혹은 뭐 수송소낭이라고 합니다. 이 소낭들에 의해서 어디로? 골지체로 가요. 왜? 골지체랑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골지체로 가서 여기서 변형도 일어나고 가공도 또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분비소낭을 따라서 어떻게? 여기가 뭐예요? 세포막이죠? 융합된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세포 밖으로 이러한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호르몬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정보, 여러분 그 퀘스천 1, 2번을 푸신다면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정보. 얘네들의 구조를 결정하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만드는 레시피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자, 핵이죠, 핵. 핵에서 또 출발하죠, DNA 정보. 자, 그리고 호르몬 단백질이 합성되어 세포 밖으로 분비되기까지 과정, 바로 선생님 지금 여기 위에다 필기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쭉 이제 서술하라라고 한다면, 핵에 있는 이런 호르몬 단백질에 의한 유전 정보에 따라서 거치면 소포체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되죠? 그러면 소포체 내부로 이동해요. 그리고 소포체 단백질을 싸고 있는 운반소당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골지체로 이동하고 이 골지체에선 단백질을 변형했죠. 그리고 분비소낭에다가 이 단백질을 실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세포막으로. 그럼 세포막하고 분비소낭의 막이랑 융합되면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분비되는 이런 경로가 바로 메커니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서술을 하라라고 하면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포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에서 골지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너무 중요하죠? 우리 뒤에 세포 호흡하고 광합성할 때 더더욱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더욱 자세하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맛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는 이거 집신 모양 같나요? 아니면 뭐 신발 모양 같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미토콘드리아 구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뭐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소 기관의 세포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기능이 세포 호흡을 해서 ATP를 합성하는 곳, 즉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유기물을 화학 에너지 이제 ATP로 이제 바꿔서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하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근육세포나 간세포나 이런 데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겠죠.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데는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더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 구조를 볼게요. 거의 모든 진핵세포에 존재하고, 구조를 보면은 이겁니다. 외막과 내막. 우리 아까 외막 내막 어디서 봤죠? 핵에서 봤죠. 핵막. 얘도 외막 내막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는 건 얘도 무슨 막이다? 이중막이다. 이중막 구조다. 그래서 이중막 구조가 핵막,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나와요. 그래서 외막과 내막,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 외막은 바깥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고, 내막이 중요해요. 이 내막은 바로 이제 이 내막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뭔가 쭈글쭈글 아니고 그런 구조가 있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타라고 합니다. 크리스타를 형성해요. 크리스타를 형성하고, 이 내막의 안쪽 기질 있죠. 이 기질은 이제 내막의 안쪽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질이 뭐냐? 기질이 중요해요. 자, 이 기질에 DNA랑 리보솜이 자체적으로 있어요. DNA와 리보솜. DNA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핵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단 말이죠. 리보솜. 말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DNA와 이 리보솜은 자체적인 겁니다. 자체적인 것. 스스로 복제랑 증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랑 사실 뭐 추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엽록체 또한 자체 DNA와 리보솜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 말인즉슨 원래는 얘네들이 밖에서 살았던 어떤 생명체예요. 그런데 안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와 살게 되면서 아예 그냥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아주 뒤에 진화할 때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을 하는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엽록체, 광합성을 하는 세균 이런 애들이 원래 밖에 살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살면서 공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런 증거들이에요. 자체 DNA와 리보솜이 있고 이중막 구조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설명의 증거 자료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지금 현재는 일단 이중막 구조다. 그리고 자체 DNA와 리보솜이 이 기질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복제와 증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한번 당연히 ATP 합성하는 거 세포 호흡은 나중에 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이번엔 엽록체로 갈게요. 여러분 엽록체는 보통은 식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식물에만 있는 건 아니고 동물에도 세균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는 그런 세균들은 엽록체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조류나 이런 애들도 엽록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는 식물만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자, 엽록체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우리 광합성 과정도 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이 장소의 구조를 보자.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식물세포의 구조죠. 단단한 세포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얘네들은 식물세포다. 식물세포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엽록체다. 이 엽록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바깥쪽과 바깥쪽 막과 안쪽에 내막이 있네. 얘도 무슨 막이다? 이중막. 그래서 이중막 구조가 핵막,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뭐라고요? 우리 나중에 세포소 기관 다 정리하고 특징들 묶어서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핵막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외막과 내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까 선생님 그 미토콘드리아도 외막하고 내막이 크리스탈을 형성하고 그 부분에 이제 안쪽 내막 안쪽에 있는 공간을 기질이라고 했죠. 여기 기질에 해당되는 이 안쪽 공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스트로마가 바로 이제 기질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게 기질이 되는 거고 뭐 굳이 세포호흡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 세포호흡하는 미토콘드리아랑 비교를 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렇게 막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렇게 막 쌓여져 있죠. 이 동글동글한 애들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합니다.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틸라코이드는 그 내막 안에 동전 모양의 소낭이에요. 소낭. 얘네들이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동전 모양 같은 애들이 쌓여져 있죠. 쌓여져 있는 구조는 뭐라고 하냐면 그라나라고 합니다. 그라나. 뭐라 그라나? 이렇다 그라나. 그라나라고 해요. 뭐라고요? 틸라코이드가 쭉 쌓여져 있는 것이 뭐다? 그라나. 그라나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그 틸라코이드 막은 여기 이제 틸라코이드가 이제 이렇게 동전 모양이라 여기는 틸라코이드인데 이런 틸라코이드 막에 뭐가 많이 존재하냐면 얘네들 이제 광합성 색소라든지 광합성 색소 그리고 이제 단백질 이런 애들이 이 틸라코이드에 많이 있습니다. 틸라코이드에 많이 있어가지고 틸라코이드 막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광합성하는 거 그런 과정들 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스트로마는 아까 뭐예요? 스트로마는 틸라코이드 내막 사이의 기질이라고 했죠? 기질. 근데 이 스트로마도 되게 중요해요. 스트로마도 그 포도당 합성하는데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DNA랑 리보솜이 있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엽록체 기질이 바로 스트로마죠. 스트로마도 이제 자체 DNA와 리보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 복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스트로마에 있다. 스트로마에 있고 스스로 복제와 증식을 할 수 있다. 두견막 광합성 색소는 어디 있다? 얘는 틸라코이드에 주로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정도는 비교하시면 되고 아까 주로 식물이라고 했죠. 식물만이 아니라 조류도 있고 광합성하는 세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엽록체 구조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리소좀.
자, 여러분 리보솜은 리보솜이고 리소솜은요 좀 달라요. 자,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리보솜은 막구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리소솜 얘네들은 막구조입니다. 단일막 구조예요. 자, 리소솜 소소소니까 소화와 관계 있어요. 세포 내 소화와 관계 있다. 여러분 소화라고 하는 건 이화작용이죠. 뭔가 물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 보통 가수분해 효소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 소낭인데 이 안에 이제 가수분해 효소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세포소 기관이 리소솜이다. 이 리소솜은 보통 주로죠. 보통 동물세포에 발견돼요. 동물세포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막성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화와 관계된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체외로 배출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몸에서 뭔가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죽는 애들도 있죠. 뭐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이런 애들도 일정 기간 살고 난 다음에 죽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처리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 처리반, 이게 바로 리소솜이다. 세포 내로 들어온 물질들도 분해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만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밖에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 그런 물질들을 분해하기도 하고, 손상된 세포나 세포 소기관 이런 것들 있죠. 나한테 좀 쓸모가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분해합니다. 자가 분해하는 역할이 바로 리소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소솜 소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죠. 그림으로 볼게요. 여러분 그림 교과서 4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그만 막성 소기관이에요. 리보솜하고 달라요. 리보솜은 막성 소기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리소솜이 손상된 세포 소기관이 있다. 우리 세포 내에.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내 몸 안에 이 소낭 안으로 들여오게끔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얘네들 다 부신 다음에 부순 물질들은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 또 이렇게 쫙 식포가 형성이 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애와 리소솜이 합쳐집니다. 합쳐져가지고 다시 뭐 한다? 여기 있는 애들 다 분해합니다. 가수분해 요소가. 그래서 이제 소화와 관계된 그런 일을 한다. 이게 바로 리소솜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자, 액포입니다. 여러분, 액포는 얘도 막으로 둘렀어요. 막성 소기관 단일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중막이라고 하지 않은 것들은 다 단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머니 모양의 소기관으로서 얘는 주로입니다. 주로 식물세포에 존재해요. 근데 주로지 동물세포에도 있긴 있습니다. 뭐 집신벌레 이런 애들도 이제 수축포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액포도 식물에만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식물은 세포에 주로 존재한다. 주로 존재하는 막성 소기관이다. 얘네들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안에 액포 안에 되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굉장히 물을 흡수해서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흡수했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수분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단백질, 노폐물, 아니면 독성물질, 이런 색소 이런 애들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쌓인다는 거죠. 저장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성숙한 세포의 액포가 사이즈가 커요.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애들은, 그러니까 좀 어린 애들은 액포가 좀 작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액포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식물세포의 액포의 사이즈만 보더라도 얘네들이 성숙한 건지 아니면은 좀 덜 성숙한 건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칼륨, 무기, 이온 이런 것들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부산물 이런 거 처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 식물세포니까 이 안에 이제 막 독성 이런 것들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식물을 잡아먹지 못하게 이 안에다가 이제 독성물질이라든지 굉장히 뭐 맛이 없게 하는 화합물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기도 해요. 그래서 액포는 영양소, 뭐 노폐물, 뭐 단백질, 무기염류, 색소, 뭐 아니면은 물의 조절 이런 것들 한다. 저장하거나 아니면 삼투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그리고 성숙한 세포일수록 발달되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9번째 세포벽입니다. 자, 세포벽도 주로 식물에 있죠. 동물에도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보통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특징 반드시 적어두세요. 세포벽은
일단 세포막 바깥쪽에 형성된 두껍고 단단한 벽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물이라든지 아니면 용질 이런 것들을 모두 투과시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전투과성이라고 얘기해요. 전투과성. 전부 다 투과한다는 거죠. 전투과성이라고 하는 말에 좀 다른 말이 뭐냐면 물질 출입의 조절 능력이 없다. 물질 출입의 조절 능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선택적 투과성이거든요. 근데 얘는 전투과성이죠. 그래서 조절 능력이 없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의 주성분은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 어린 식물 같은 경우는 1차 세포벽이 형성이 되고요. 이런 1차 세포벽 같은 경우는 뭐 팩틴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2차 세포벽은 좀 더 이제 생장하고 성숙하면서 더 단단해지면서 2차 세포벽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 1차 세포벽이 있고 2차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이 있어요. 어쨌든 세포벽은 뭐다? 특징? 전투과성이다. 모든 물질 다 투과한다. 물질을 선택적으로 출입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투각성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물질 출입 조절하는 거는 또 세포막이거든요. 그거랑 또 구분해가지고 알아두셔야 돼요. 보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교과서 48페이지를 보시면 식물이 보통 세포벽이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식물의 세포벽을, 즉 셀룰로스를 먹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 초식이니까 말 그대로 식물을 굉장히 많이 뜯어 먹잖아요. 이런 애들은 당연히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이유는 바로 이제 소나 아니면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애들은 풀을 뜯어 먹잖아요. 이런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셀룰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분해도 하고 할 수 있으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장 안에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세균들이나 이런 애들은 또 있어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분해는 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직접 분해하지 못하지만 세균들에 의해서 분해를 해서 우리가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 think 그냥 생각해 보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조금 더 힘내볼까요? 파이팅! 자, 10번째 세포소기관 세포골격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골격이죠. 골격의 의미가 뭐겠어요? 뼈대. 뭔가 이렇게 뭔가 모양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포골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좀 쉽게 말하면 좀 길이라든지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세섬유는 말 그대로 선생님 여기 미세라고 써 있잖아요. 미세. 미세 섬유는 굉장히 가느다라고, 액틴, 이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죠. 이걸 액틴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액틴. 요 단백질의 종류예요. 액틴이라는 구형 동그란 모양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액틴 필라멘트, 액틴 섬유라고도 해요. 미세 섬유를. 얘네들은 보통 어디에 관여하냐? 관여하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근육 수축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액틴 필라멘트 생명과학 원 선택한 학생들은 다 아시죠? 액틴 필라멘트, 그쵸? 여기 미끄러지는 슬라이딩 구조로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다음 중간 섬유는 말 그대로 미세 섬유랑 미세 소간의 그 중간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중간 섬유는 세포 소기관의 위치를 얘네들이 이렇게 좀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미세 소관이죠. 이런 애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포 소기관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간 섬유다. 미세 소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미세 소관이에요. 미세 소관. 미세 소관이라고 하는 건 세포 소기관의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이동. 자, 여러분 염색체 이동하면 뭐가 떠오르죠? 방추사가 떠오르죠? 그래서 방추사.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동에 관여하고, 그 다음 중심체라든지 선모, 편모, 이동에 관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게 미세 소관이에요. 그래서 미세 소관은 세포 형태 당연히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지지도 해주고요. 이동, 세포의 어떤 이동,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이동,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의 이동, 이런 거에 관여하는 게 미세 소관이고, 미세 소관이 제일 어때요? 제일 굵습니다. 제일 두툼해요. 그래서 미세 섬유, 그 다음 미세 소관, 그 다음 이제 중간 섬유, 이게 중간 섬유인데 중간 섬유,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아까 편모와 선모가 이동에 관여한다라고 했고, 이것이 어디에 속했어요?
미세 소관이었죠. 그래서 미세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모와 선모는 세포의 운동 기관이에요. 편모는 보통 전자의 편모, 정자의 편모, 그 다음에 상피세포는 작은 털, 이렇게 선모. 그래서 보통 길이가 긴 애가 편모, 짧은 애가 선모. 그리고 긴데 수가 적어. 근데 얘는 되게 많죠, 수가. 그래서 선모는 작은 털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모는 좀 길고 이렇게 좀 쑥쑥 움직인다. 대표적으로 정자의 편모, 상피세포의 선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모와 선모는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총 몇 가지에 대해서 했죠? 11가지에 대해서 했죠. 여기 더 추가적으로 중심체와 중심립 요걸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엔 12번이 되겠죠? 그 다음 13번이 사실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은 지금 언급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세포막은 곧 뒤에 아주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세포막은 안 알겠지만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세포벽하고 구분해서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심체랑 중심립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뭐였어요? 중심립 같은 경우 미세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세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네들은 보통 중심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세포 분열할 때 배웠지만 세포 분열 시에 방추사가 뻗어 나옵니다. 뻗어 나와서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염색체가 가운데 중기에 배열되어 있었죠. 배열되어 있으면 여기 중심립에서 이렇게 방추사가 형성이 돼서 염색 분체를 찍거나 염색체를 분리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 방추사가 바로 미세소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제 중심립 또한 미세소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립이 이렇게 중심립이 하나, 중심립 두 개, 이렇게 중심립 두 개가 약간 직각 모양, 직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모양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중심체예요. 그래서 중심립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립 두 개가 모여서 중심체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세포막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요거는 워밍업이었고 아주 더 자세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대학과정 가서 일반 생물학 보시면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아니면은 세포학이나 이런 것들 배우게 되면은 정말 좀 더 화학적인 내용과 같이 더불어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세포소기관의 구조와 기능,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당연히 그림, 세포소기관의 구조, 그림을 알아야 돼요. 얘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구조들이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노동이 필요하다. 정리도 하시면서 정리한 거 가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해라. 자, 요거를 토대로 교과서 49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문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2문제 정도만 풀게요. 자, 1분 줄게요. 시작. 풀어보세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이동 통로. 그렇죠? 네, 거치면 소포체입니다. 이동 통로라고 했어요. 이동 통로. 자, 그리고 리보솜에서 합성된 거니까 당연히 거치면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동물 세포에서 가수분해 효소, 뭔가 소화 뭐였죠? 리보솜이라고 쓰면 안 돼요. 리소좀입니다. 리소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오늘의 출석 코드 얘기해 줄게요. 오늘의 출석 코드는요. 지난 시간엔 출석 코드가 없었죠? 이런 것도 문제로 냅니다. 오늘의 출석 코드는 몇 번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선생님한테 텔레파시로 보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28. 28번으로 할게요. 28번. 왜 28번으로 했냐면 지금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28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보이네요. 그래서 28번으로. 자, 출석코드 28번 퀴즈 풀 때 문제 풀어주세요. 자, 여러분 세포 내 소기관을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면 바로 수행평가를 했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요거 곧 우리가 또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내용 이론으로 공부하신 거 잘 정리하시고 나중에 학교 돌아오면요. 동물과 식물세포의 세포소기관 디자인하는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44페이지에서 49페이지 그리고 이 내용 함께 수업한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도중에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간에 비프 사이즈 종이를 선생님이 주면은 거기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소 기관을 디자인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각각의 명칭, 그 다음 종류, 그 명칭이 종류겠죠. 결국엔 그 특징들,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을 학교에 돌아왔을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평가를 학교 돌아오자마자 거의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준비를 미리 하세요. 준비는 자료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에 사용할 개인 재료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평가 한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오면 될 겁니다. 그리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스터디하세요. 공부 잘 해놓으시고 정리해 두시면 학교에 바로 오자마자 바로 수행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자, 이렇게 미리 공지하니까 준비해 두세요. 자, 여러분 오늘 좀 숨 가쁘게 달려왔네요.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좀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 좀 암기. 그리고 사실 생명과학 2가 지금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되게 좀 스페시픽하고 그리고 또 약간 내용이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고 생명과학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배우고 앞으로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기초 교양 정도를 쌓는다. 즉 대학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대를 가기 위한 뭐 의학 계열이나 이런 쪽은 기본으로 당연히 생명과학 2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맞게도 일반적으로 1학년 개설 과정이 일반 생물학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 소양으로 대학 과정을 따라가기 전에 기본 소양으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학 과정은 좀 더 당연히 복잡한 내용들을 배우겠죠. 그래서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생명과학 2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재밌잖아요. 그쵸?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좀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나중에 학교에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바로 이어서 퀴즈 푸시고 출석 코드 28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요일 날은 원래 수업이 들었는데 목요일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